자, 안녕하십니까. 대행남입니다. 자, 일단 사건의 발단부터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출 중단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죠. 원래 예전부터 연말이 되면 대출을 조금씩 잠그고는 하는데 정부에서 이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이 각 은행들도 지점별로 총량제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정말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도 대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 기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출이 가능한가요? 대출 난민 은행 영업점 또 돌판.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죠. 은행에 갔더니 이게 대출이 이제 중단했다, 이제 한도가 소진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른 은행들을 이제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은행에 이어서 국민은행도 가계대출을 월별, 영업점별로 이제 전환한다고 합니다. 관리체제로. 이제 한도가 소진이 되면 이제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뭐 한 지점당 대출 한도가 5억에서 10억 정도로 이렇게 배정이 돼 있다고 하던데, 뭐 이런 수준은 뭐 한두 사람만 대출을 해도 다 소진이 되는 판이죠. 뭐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태거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들은 뭐 이 단위가 굉장히 뭐 억대의 단위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대출을 해도 소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세태거자금 마련을 위해서 국민은행에 대출 신청서를 내려갔는데 이미 10월 한도가 다 찼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도 어렵다고 창구에선 접수를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데요. 실행일 6주 전에 6주 차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은행에 갔더니 거절을 당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당분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돈을 융통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뭐 금액이 좀 적으면은 뭐 융통을 해서라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을 할 텐데, 이 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뭐 억대 단위다 보니까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다행이죠. 자, 현재 우리은행에 이어서 국민은행까지 가계대출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대출 한도를 다 채운 은행 영업점들이 속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일부 영업점의 대출 한도가 다 차더라도 실수요자들을 위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추가 한도를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하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영업점 한도 소진 때문에 대출이 거절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올해 1월에서 9월 영업점별로 대출 실적에 비례해서 한도를 차등 분배하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점별 한도 관리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이나 분양잔금 대출 같은 것들, 이런 대출들은 이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나 기금대출, 뭐 디딤돌 대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영업점별 관리 범위에서 다행히 제외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뭐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 같은 기금 대출 같은 것들은 이제 한도 소진이 안 되게끔 한다는 얘기죠. 대출 한도 소진과 관련해서 영업점별로 별도의 공지를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출이 가능한 영업점을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이 불가능한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에게는 한도가 여유가 있는 다른 영업점을 연결하는 등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은 연말까지 대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10월뿐 아니라 11월, 12월 한도 소진이 된 일부 영업점 중에는 추가 한도 배정까지 신청한 곳들이 있다고 기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청들을 하셔야 됩니다. 두 달이나 세 달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신청들 하시고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이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대출 신청 순서에 따라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한도 소진 상황을 감안해서 미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다른 뉴스를 한번 볼까요? 자, 대출 규제 점유가 비용 KB에 이어 하나은행도 대출 갈아타기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이
대출 갈아타기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좀 높아서 다른 은행으로 이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현재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일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대환대출 판매를 중단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하나은행으로 갈아타는 거를 이제 막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은행 대출을 하나은행이 가져오게 되면 대출 증가율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것 같고요. 자, 이와 함께 오는 11월과 12월 대출 모집법인 6곳을 통한 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출 모집법인은 이제 대출 상담사가 활동하는 이제 모집법인이죠. 은행 대출을 이제 위탁받아서 이제 대출 상담을 하고 이제 서류 받는 일을 하는 이제 대출 상담사들이 이제 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얘기고요. 자, 이미 농협은행은 완전 지금 신규 주택 대출이 전면 중단됐고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또 대출을 조이고는 있지만 대환대출 중단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뭐 분양을 받거나 뭐 주택을 매매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 실수요자 대출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 이론 대출을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수협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계대출이 전면 중단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7일부터 수협은 이제 상호금융권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지역조합원으로 해서 이루어진 제2금융권으로 제1금융권인 수협은행과는 이제 별개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융권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협소부터 신협, 새마을금고, 뭐 단위농협, 보험사, 그리고 뭐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곳들이 다 이제 이금융권입니다. 이금융권인데 수협이 먼저 대출을 중단하겠다, 가계대출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다른 이금융권들도 여파가 있을지는 좀 앞으로 기출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삼성생명이나 뭐 삼성화재 같은 이제 그 대형 보험사들도 지금 뭐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완전히 좀 중단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권 이런 쪽까지는 아직 여파가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 대출이 정말 실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은행부터 천천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나 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런 쪽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정 안 된다, 그쪽도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축은행권, 캐피탈권 대출이라도 좀 써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 대출을 안 받아도 되면은 모르겠지만 꼭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런 쪽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단 정부에서 서민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 이론 등은 한도 소진해서 제외시킨다고 하니까요.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하시고요.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이나 주거래 은행에 미리미리 신청해서 접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